안녕하세요. 자, 관광 콘텐츠 개발 수업을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주제는 뭐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그 관광 상품이었던 시장 조사 했었죠. 이번 주도 이제 시장 조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면 뭐냐면 저번 주는 그 우리가 주변의 그 시장의 주변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그래서 사회, 경제, 교통, 관광 같은 이런 그 환경에 대한 분석을 좀 우리가 시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어떤 정책들도 들어가겠다. 경제 정책이라든가 교통 정책. 그러면서 글로벌한 그 환경들. 그러면서 글로벌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자료를 데이터를 구하느냐 이런 관련된 기관들도 좀 우리가 좀 살짝 알아봤고요. 그래서부터 우리가 또 수요자에서 뭐 형태도 잠깐 봤었고 그다음엔 경쟁 상품을 통해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 어떤 경쟁 상품을 통해서 어떤 상품이 맞아야 되는지 이러한 그 시장의 그런 분위기들을 갖다 경쟁 상품을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알아보는 그런 그 시장 조사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저번 시간에 그 수요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지금 저희들 우리 같이 어떤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낸다, 시장에 적절한 시장의 욕구에 들어맞는 것들을 하려면 이제 수요자들, 그래서 관광 상품을 소비하려는 관광객들이겠죠. 잠재 관광객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현실감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는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들이라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온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그래서 글로벌한 걸 먼저 그래서 현대관광시장 같은 좀 글로벌한 거를 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전반적인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국내 관광 시장을 분석한 이 빅데이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2017년, 18년서부터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재 그 관광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SNS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이 되겠다, 어떤 트렌드가 유행이 됐다. 즉 국내 그 도메스틱 투어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는 2020년까지 데이터 나왔는데 이제 2021년까지도 그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제 발표돼 가지고 그것도 한번 요 2021년은 이제 독특한 게 2017년서부터 2020년까지는 어떤 트렌드가 꾸준히 유지되는 듯 했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서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라 그러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트렌드 자체가 살짝 좀 변해져가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그 상품 분석으로서 유럽을 갖다 택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프리카까지 마쳤는데 오늘은 그래서 동유럽과 서유럽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어떤 방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방문을 선호하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 독일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스페인의 연안에 위치해 있는 포르투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시간이 되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이 관광시장 같은 분들에 현대 관광시장은 정말 그 엄청납니다. 어떤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만큼 이 관광 산업은 발전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일자리 중에 한 개, 즉 뭐예요? 10% 이상의 10%를 갖다가 산업 단 하나의 단일 산업으로서 10%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관광 산업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 세계 산업 효과가 그 정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관광 산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고용의 효과서부터 매출의 효과와 같이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세계 각국이 그냥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산업이 이런 관광 산업이다. 더불어서 살짝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제가 이제 나름 이제 뭐 자칭이겠죠. 전문가로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요.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만은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관광 산업은 상당히 힘든데 많이 힘든데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사실 관광 산업이 되게 많이 포화되고 있었어요. 여행 업계만 보더라도 인구가 5천만이라는 시장이 아주 작은데 인구가 1억 2천이나 되는 시장, 우리나라보다 2배나 더 큰 일본 시장의 여행업과 비교해 봤을 때도 약 4배 이상의 경쟁이 심합니다. 즉 일본은 1억 2천의 인구에 1억 2천만 명의 신구에 대략적으로 10,000개의 여행업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5천에 얼마의 여행사가 있는데 약 2만 개가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도
아무튼 여기 벌써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구에서 2배 차이 났죠. 개수에서 2배 차이 나니까 4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경쟁이 4배 경쟁이 일본에 비해서 그만큼 아주 포화를 이루고 있던 이 관광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호텔에 좀 저기 됐었으나 또한 사드가 터져가지고 사드로 인해서 지금 호텔 산업도 상당히 힘든 마당에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호텔 산업도 상당히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항공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LCC 저가항공사들의 또한 무한 경쟁으로 많이 또 생겼죠. 최근에도 또 한 2-3개가 또 강원도 쪽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또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항공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여행업이 전부 다 상당히 포화가 돼 있는 게 사실 한국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까? 시장이 재편이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소위 얘기해서 살아날 기업들은 살아나게 되고 죽을 기업들은 죽게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좀 되게 저 무시무시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사실 올해 졸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작년 졸업하고 올해 졸업이. 그러나 내년 졸업생들은 좀 많이 판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왜냐하면 내년 중반기 하반기서부터는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할 시기가 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2022년도서부터는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기. 그래서 왜냐 2023년도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2023년도, 2024년도 그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중반기 이후로 하반기 그때서부터 많은 손이 서서히 필요하거든요. 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좀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이 주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좀 더 그 시장이 한번 이렇게 딱 흔들면 또 다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 경력이 한 20년이 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이직을 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하게 되고 여행업에서 많이 떠나게 된다라면 좀 정리가 되는 완전 자유 경쟁 체하에서 너무나 포화 상태가 된 것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다라면 상당히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뭐가 돼야 된다? 프로가 돼야 된다. 제 같은 사람들을 지금 현재 업계에 뛰어든 사람들처럼 중에서 25년 정도 이상이 된 사람들 22년 이상이 된 사람들은 관광산업에서 상당히 좋은 시기였죠. 그렇지만 처음에 관광과 다닐 때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누가 80년대에 관광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여행이 자율화되지도 않았던 그 시대였거든요. 상당히 불모지 쪽에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하나하나 생겨서 언제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90년대 중하반서부터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적절할 때, 그러니까 좀 오히려 사이클을 본다라면 크게 어려울 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라는 이런 제 나름대로의 경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잠깐 딴소리 됐고요. 자, 그 넘어가게 되면 이런 관광시장 전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트렌드를 봤을 땐 2030년도에는 18억 명이나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엄청난 겁니다. 거의 20만 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이내, 더군다나 지금 많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보를 할 때 보게 되면 어떤 일들도 2023년도, 2024년도가 되면 완전히 그냥 빅뱅이 될 거다. 관광산업 완전히 누구나 욕구가 지금 아주 충만돼 있어. 너무나 욕구가 불만이 많은 거야. 여행을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비행기 탔다 내리는 이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행사가 항공사하고 고육지책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비행기 한 대를 빌려가지고 그냥 하늘에서만 날다가 내려오는 이런 일도 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 상품이 다 거의 풀로 예약이 끝난다라는 사실이야. 이건 뭐예요? 욕구가 엄청나게 지금 많다라는 거죠. 관광에 대한 욕구가. 그러나 일단은 올해도 힘들어요. 올해는 힘들고 내년 상반기도 힘들다. 이런 백신이 전반적으로 쫙 퍼져서 어느 정도 면역이 좀 생기고 좀 잠잠해지려면 아무래도 올해는 쉽지 않다. 그렇게 즉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뭔가가 좀 나타나지 않겠냐. 그래서 하반기에서부터는 달라지겠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도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해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2023년도, 2024년도를 거쳐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폭발적으로 2025년도 정도만 돼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더 오히려 18억 명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이제 지나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 환경 분석하기 우리는 항상 그 고객이 소위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 다양해져 간다는 거. 제가 피부로도 많이 느끼지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원하는 상품들의 트렌드가 많이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예전엔 다뤘던 상품이 정말 몇 개 없었는데 그래도 모든 상품이 몇 시 어떤 비행기 타고 간 걸 제가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이젠 다 못 외워요. 너무나 비행기도 많이 나오고 너무나 그 태국이라는 상품이란만 봐도 10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100가지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즉 고객은 너무나 욕구가 다양해져 가고 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는 목이 마르다 그랬으면 이제 물만 찾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는 포카리 스웨트, 누구는 2% 같은 이온 음료, 그다음에 코카콜라 같은 탄산음료, 아니면 맥주와 같은 가벼운 알코올 음료 이런 것들을 갈증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서로들이 그 욕구를 해결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상품도 즐기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해져 가고 있죠. 혼자 가는 사람, 친구랑 가는 사람, 부모랑 가는 사람 이렇게 같이 가는 동행도 달라졌고 단체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짬뽕을 해서 둘이 믹스가 된 상품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나 혼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하는 이러한 모험 어드벤처적인 에이스토어라고 합니다. 어드벤처 어드벤처, 컬처, 에코리즘 같은 이걸 주제로 삼아서 떠나는 여행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욕구는 너무나 다양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컨텐츠를 개발할 때 어차피 이제는 세부 시장,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시장을 세분화해 가지고 어떤 욕구들에게 어떤 상품이 그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한번 파헤쳐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그 시장들을 관광시장 갖다가 잘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고객의 욕구는 다양해져 가는데 여가 시간 또한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주 5일째, 그것은 주 48시간, 이젠 주 40시간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주 4일째까지. 이게 뭐 테스트하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다. 일자리 창출도 더 많이 되게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결국은 뭐냐 여가 시간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연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할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여가 활동 우리가 여기서 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여가 활동이 정말 증가만 될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가? 여가 양극화는 또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거꾸로 주말반에 혹은 투잡 쪽이 생기는 일들은 주말에 어떤 잡들도 생기고 주말에 무언가를 해는 여가 활동의 여가 시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여가 시간이 뭡니까?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걸 잡고 나서는 노동을 하게 되고 노동이라는 걸 빼고 그 다음에 내가 기본적인 욕구 있죠? 생리적인 욕구, 자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도 빼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내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정의 엄마로서 내가 가정의 어떤 원어브된 구성원으로서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이런 걸 좀 빼고 나면 이제 이런 여가 시간이 남았는데 이 여가 시간을 갖다가 오히려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다. 투잡족들 왜 이렇게 투잡이라 같은 아주 피곤한 삶들 주말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 주말에 해야 되는 게 즐거운 레저 활동이 아니라 이런 걸 못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들은 또 뭘까요? 여가 시간은 분명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 시간이 오히려 힘든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관광시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도 잘 살펴보면서 그러기에 또 맞는 상품들도 개발을 해나간다는 건 좋겠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양극화가 생기면서 왜 양극화가 생기느냐라는 것도 의문도 또 가져봐야 되겠죠. 왜 생길까요? 이건 경제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일단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소득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3만 불을 찍었어요. 대한민국이요. 3만 불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거죠. 90년대 제가 업계에 뛰어들 때만 해도 얼마였다? 이제 만이었거든. 3배나 이상 올랐다는 거죠. 내가 그때 당시에는 1년에 연봉이 한 1,500만 원. 그러다 지금은 3만 5천, 4만. 아까는 4천만 원 이제 시작하는 게. 이 정도 최소한 평균이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죠. 1년에 버는 돈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양극화가 심해져 간다라는 사실이죠. 양극화가 심해져 간다.
시장의 소득은 점점 늘어나지만 내가 처분해야 될 소득은, 그래서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경우도 나타난다. 오히려 늘어나지 못하고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이 갭들이 처음에는 내가 버는 돈하고 이거하고 점점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돈과 처분하지 못하는 돈, 점점 시장의 소득은 점점 늘어났는데 겉보기에는 점점 외장은 엄청 커졌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 결국엔 빚이 많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여가 활동은, 여가 시간은 늘었는데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는 사람도 있지만 증가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저가 상품들이 여행 상품이 저가 상품들이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업계에서는 참 노랑풍선이라는 여행사가 상당히, 노랑풍선의 겉에 모토가 뭐였죠? 우리 거품을 제거했습니다. 그 모토로 나왔지만 사실은 저가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 유럽의 호텔들을 갖다 전부 다 2성 별 2개급 3개급만 이용하는 겉으로 포장된 투어리스트 클래스, 표현은 참 좋아요. 투어리스트 클래스. 사실은 이게 호텔이 별 2개 정도짜리 수준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좀 그래도 우리나라 모텔 좀 깨끗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잠만 간신이지 않아. 그래서 여행의 본질을 살짝은 벗어나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노란풍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여행업 필드에서는 그랬거든요. 노란풍선 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노란풍선은 훨씬 더 성장해 나가는, 몇 년 전까지도 계속 그래서 코로나 터지 2018년도 2019년도는 다 흑자를 내고 있는 아주 당당한 여행사로서, 그래서 어차피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 저기도 있고 또 동대문에서 혹은 좀 저렴하게 파는 것, 다 같이 이런 시장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욕구에 맞기도 하지만 가격을 산정해낼 때도, 원가를 분석해서 가격을 선정할 때도 거기에 맞는 어떤 시장을 내가 공략을 할 거냐라고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기업의 미래의 관광 트렌드는 과연, 이게 이제 하나토 모두토가 아닙니다. 그냥 어느 대기업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에 분석한 것을 갖다가 제가 어느 자료를 구해봐가지고 요거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하는 것들을, 앞으로 미래 관광이 어떤 트렌드가 이어질지 좀 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읊었듯이 일단 수요자들은 여가 시간이 증대되고 소득 중준 향상이 됐고, 그다음에 소비 니즈는 소비 욕구, 그는 되게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자체가 나 자신을 개발을 한다거나 문화를 향유한다거나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의 아주 다양해져가는 관광객들이 생긴다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공급자들도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러기 위해선 수요자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차별화된 콘텐츠 계속 만들어내고 인터넷이라든가 SNS 마케팅 채널도 되게 다양해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 타고, 이건 당연한 거겠죠, 관광업계에서는. 다음에 이제 제도 정부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산업은 어느 국가든지 그냥 관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는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관광산업을 좀 더 인바운드가 됐든 아웃바운드가 됐든 그런 쪽에 많은 정책이나 제도를 갖다가 재정비를 해주면서, 또한 에코 투어리즘이라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이런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은 좀 전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환경 변화가, 교통수단이 엄청 발전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교통수단이 점점 발전해가고 있고, 그리고선 SNS, 스마트폰 같은 실시간 정보 채널이 활성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머리를 깎으러 미장원이 아니라 이발소 블루클럽을 갔는데, 거기서 하시는 얘기가, 그 사장님이 좀 저기 하신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남미 같은 데 가서 구글 앱이나 이런 거 갖고 막 가서 혼자 다닐 수 있냐고. 다닐 수 있다고 이제는. 응? 그 한글도 다 구글 번역기 돌리면 다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좀 어르신들은 좀 불안해하긴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불안해하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젊은데 20대, 30대, 40대 분들은 크게 걱정 없죠. 이런 식으로 일단 이런 환경 변화가 점점 관광은 변화시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관광 산업의 입장에서는, 관광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시아 경제가 상당히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아경제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관련되지만은 특히나 인바운드, 외래 관광객이 한 대한민국을 관광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아시아경제 부상이 됨으로써 가장 큰 시장이 어느 시장이 되고 있어요? 중국이죠. 거기 플러스 인도가 되고 있죠. 하나는 16억, 하나는 14억, 어디는 18억, 어디는 16억 이렇게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둘이 합치면 거의 30억이에요. 대단한 거죠. 인구가 대략 지구상 인구가 80억인데 그 중에 30억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둘이 합쳐서 거의 40%로 대단한 겁니다. 이런 식의 이런 나라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봅시다. 그럼 정말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아시아 경제의 부상, 그 다음에 기후의 변화. 이 기후의 변화가 또 많은 것들 이야기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중앙일보에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났더라고. 곧 물에 잠기는 몰디브라는 광고 그러한 기사를 잠깐 봤는데 시간 있었으면 좀 내 속까지 좀 봤겠지만은 아주 그 겉에 헤드라인 뉴스만 살짝 봤어요. 나중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좀 한번 좀 살펴볼 예정인데 그런 식으로 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관광지도 많이 변해가고 있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친환경이 상당히 노력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녹색 관광이라든가 에코 투어리즘, 공정 관광 이런 데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마 현대 관광이 저희가 될 거다라고 이런 원인들을 갖다가 밝혀줬어요.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 제도,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이렇게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7개의 그 미래 트렌드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예측을 했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7개의 트렌드 중에 첫 번째 컬처, 대중문화 관광. 굳이 해석을 하면 컬처. 그다음에 에듀테인먼트예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에듀테인먼트. 체험학습, 어떤 교육도 하고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플러스 에듀케이션이에요. 교육도 하고 교육의 개념도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죠. 체험이나 경험도 하고 그 다음에 즐기고 쾌락도 들어가는 이런 체험학습 관광. 그 다음에 소울, 마음 치유, 마음을 치유하는 소울. 그 다음에 스마트,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패드라든가 이런 스마트, 빠지지 않는다. 모든 관광에. 그 다음에 드림, 꿈을 파는 관광이 나온다.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파는 그런 관광이 나오거든요. 이제 페어, 모두를 위한 관광, 어떤 공정한 관광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환경적인 얘기도 있고 어떤 그 불필요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공정무역이라든가 공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 뭐냐면 갑질하는 기업들의 어떤 핍박받는 그래서 가장 같은 커피가 그게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스타벅스가 우리는 커피를 따는 아프리카 소년소녀들한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공정 우리는 무역을 하겠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관광도 그래요. 지금 사실 관광업계에서 가장 핍박받고 진짜 제대로 그 보수도 못 받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히말라야 산행 속에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가 있거든요. 저도 가봤지만은 거기서 일하는 우리가 포터들 정말 진짜 한 사람도 한 50kg 정도씩 짐을 싣고 다니는데 제대로 임금도 수당도 못 받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눠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죠. 관광의 핵심 고객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 관광의 7개의 트렌드로서 컬처, 에듀테인먼트, 소울, 스마트, 드림, 페어, 차이나 요거를 하나하나씩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요걸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는 걸 제가 장담한데 요거를 저 여러분들한테 잘 보도록 할게요. 첫째가 컬처입니다. 대중 문화관광, 미디어의 발달로 문화관광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대중문화가 관광의 주요 콘텐츠로 부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주 그 부상이 돼 있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가 이제 어디예요? 여기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나이가 많다니까는 당연히 이 영화 모른다고 칩시다. 이 영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예요. 인디아나 존스인데 이 영화는 되게 그 제가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뭐였냐면 여기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페트라는 데를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르단에 있어요. 중동 지역에 있으니까 참 가기가 힘들어요. 요르단에 있으니까 안 좋은 얘기들이 항상 갈 때 되면 제가 3번인가 도전했다가 못 갔다가 2년 전에 갔다 2년 됐나 보네. 아니야, 이제 3년 됐네요. 3년 전에 드디어 여기 꿈에 그리던
갔다 왔던 곳입니다. 왜? 저 영화 보고선 결정한 거거든요. 어릴 때 영화 보고 여러분 나이 때죠. 여러분 나이 때 영화 보고 여긴 내가 꼭 한번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이 페트라 앞에서 그 우리 동행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고 비록 처음 가지만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공부해가지고 어떤 설명들 좀 해주고 그러면서 여기 관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이게 왜 얘기 꺼냈냐? 이렇게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이건 또 뭔지 아시죠? 드라마를 보고 혹은 가수들을 보고 우리 여기에는 뭐도 들어가 있을 수 있냐? 저기 케이팝도 들어가겠죠. 이 비틀즈죠. 비틀즈 애니로드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인증샷을 해갖고 온다. 이게 스마트 관광과 같이 겹쳐진 거죠. 컬처 앤 스마트 관광이 돼버린 거죠. 여기 가서 사진 찍고 비틀즈를 따라갔던. 그래서 국가의 문화유산이 된 에비로드예요. 아예 문화유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에서는 아예 어떻었어요? 영국 정부, 영국 관광청 2010년도에는 그냥 국가 문화유산으로서 그냥 그걸 만들어 버린 거죠. 엄청난 동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횡단보도 하나인데 여기서 얘기다시피 여기 보다시피 이곳은 성이나 성당도 아니지만 비틀즈 사진 하나 덕분에 어떤 문화유산보다도 강한 매력을 가진 곳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영국 관광청장이 얘기한 겁니다. 참 여기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요거 딱 보면서 대한민국도 관광청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관광청이 아니라 뭐죠? 문화관광부 소속에 있는 하나의 관광부예요. 그래가지고 좀 힘이 조금 없다라는 정도 좀 아쉽지만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관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파워를 주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사건이 터져야 돼요. 요번에도 보게 되면 사실 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뭐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올라섰죠. 우리도 이제 관광부에서 청으로 올라설 날을 기대하면서 노력을 해봐야겠죠. 여튼 이렇게 그 어떤 그 문화유산보다도 이렇게 드라마라든가 가수라든가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드라마로 히트쳤던 도시 어디예요? 남이섬이죠. 특히 남이섬과 춘천은 정말 일본 관광객들로서 인해서 완전히 꽉 차진 1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연결이 돼가지고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는 이런 곳이 되거든요. 이거 드라마 덕분이죠. 사실은 저기 남이섬에 탁들 볼 건 없었거든요. 그냥 조그만 섬 하나였거든. 물론 그 남이섬을 운영하는 CEO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역발상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어떤 노력도 분명히 있죠. 그분이 나름대로 테마 잘 살려서 거기 관광지로서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서울 시내에 항상 골치 아팠던 게 가을에 골치가 제일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은행나무 잎 처리하는 거예요. 은행나무 잎 그 낙엽을 갖다가 그랬을 때 맨날 서울 시내는 그 낙엽을 갖다 처리하는데 돈을 써가지고 처리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남이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뭇잎을 내가 처리할 테니 돈도 받고 그 나뭇잎을 남이섬에 뿌렸죠. 그래서 남이섬에 가면 단풍잎이 쫙 깔려 있어. 거기 걷는 맛. 여행들 그 일탈 행위할 때 그런 데 가서 쫙 걸어보면 참 기분 좋죠. 그런 것까지 하여튼 남이섬이 어떤 그 CEO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서 이제 에듀테인먼트죠. 체험학습 관광인 거죠. 체험학습. 체험학습 관광을 하게 된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가는 교육 관광 콘텐츠가 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러닝 베이케이션 뭘 배우는 거예요. 휴가 때 뭘 배우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우고 하는 어떤 학습 욕구가 있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죠. 그다음에 트라이 투어 슈머 어떤 관광을 직접 해보는 거죠. 모험 직접 도전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모험 레포츠도 상당히 인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에듀테인먼트 관광은 어떤 이런 저지다 내가 직접 나 자신을 갖다 자기 자신을 갖다 개발을 하게 되고 어떤 체험 학습도 즐기게 되고 이러면서 진행하는 이 에듀테인먼트 관광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안 바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모험 관광이라든가 어떤 봉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들이 교육을 계속 배우는 학습의 욕구로 있는 이런 관광 컨텐츠들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이 오히려 더 크게 더 성장할 거라고 봐요.
학습을 있고 왜 나이는 업계에서 나이 그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보통 60 전에 거의 다 리타이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세컨 잡을 잡기도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여가 활동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리타이어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인 것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또 다시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60 정도의 모든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80이 넘을 때까지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된다면 레저 활동도 즐기면서 나 자신도 개발하면서 무언가 배우고 싶은 그동안엔 직장 생활하면서 무언가 배우고 싶었던 걸 못했었잖아요. 아무리 여가 시간이 많더라도 그러나 이제 나이가 60 정도 되면 자식들도 다 떠나고 내 품에서 이제 떠나는 거죠. 내가 어떤 부양의 의미도 어느 정도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 갖다 배우는 이런 학습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시니어들의 어떤 체험학습 관광은 되게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이쪽으로 저도 많은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관광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소울이에요. 마음 치유 관광. 마음을 치유하는 이 건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현대 사회는. 인생의 불확실성 앞으로도 또 아까 얘기했듯이 20 앞으로도 그 리타이어를 업계에서 리타이어 하고 나서도 하여튼 2, 30년을 또 살아야 되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앞으로 미래 세대의 불안감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수양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투어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성지순례도 하나의 여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지순례라기보다는 이게 성지라기보다는 어떤 순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시련을 좋게 표현해서 어떤 메슬로우 욕구 뭐 5단계 같은 뭐 자아 실현과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곽강을 받게 되네. 그래서 혼자서 여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된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인도 봄베이에 보게 되면 오쇼라는 데가 있어요. 오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한번 찾아보는데 이게 명상이에요. 그 요가도 하면서 명상하는 리조트인데 약 6만 명이 방문을 하게 되는 대단한 거죠. 1년에 6만 명이 방문하는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없는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오쇼의 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해야 스트레스 프리.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1년에 6만 명이면 대단한 겁니다. 리조트에 요가하고 명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쪽의 트렌드는 정말 이제 점점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제주도 쪽에다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요 소울에 좀 관련된 것들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그 템플스테이 이 템플스테이도 외국 외래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인기 많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냐 자기 수양에 자기 개발에 상당히 관심 있는 그래서 템플스테이 저도 템플스테이 갔다 왔지만 여러분들 올 여름 방학에 시간이 되면 템플스테이 한번 갔다 와 보세요. 몇만 원 정도 해가지고 템플스테이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지 상품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판매를 할 수 쓰려면 자꾸 만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또 체험을 해보고 겪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냥 책으로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수요자들이 정말 뭘 젖을 좋아하는지를 직접 피부로 느끼셔야지만 정확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스마트죠. 스마트 관광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듯이 관광 소비의 플랫폼과 형태가 변화가 되고 있죠. 예전에는 여행사가 호텔이나 여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디가 중요시 됐냐면 접근성이 되게 중요했어요. 접근성이. 그러나 지금은 접근성 필요 없죠. 저도 예전에는 정말 광화문 한가운데 서초동의 한가운데 막 전철역에서 가까운데 이런 거 고집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행사를 찾아가고 어디 가겠습니까? 정말 그런 건 이제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항공사들이 됐던 호텔이 됐던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항상 인증샷을 하게 되는 이런 여행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또 이용해서 오히려 관광지나 거기서 관광 대상이 되는 관광 객체인 리조트라든가 어떤 방문지 목적지들은 거꾸로 이게 SNS를 이용한 어떤 홍보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죠. 인증샷을 하게 되는 일부러 인증샷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인증샷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댓글에 후기를 달아주면 다음에 또 방문할 수 있는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런 인센티브도 제공해주면서 이런 홍보로서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한 이런 업체 중에서는 또한 항공이 됐던 항공사든 항공 매체, 그러니까 관광의 매체인 항공사라든가 어떤 리조트 같은 관광 매체들은 이런 스마트폰으로 직접 예약을 하게 되고 정보를 구하게 되는 것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이 여행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여행 프로그램.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을 했던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게 되면 시간 되시면 이 콜로니안 이런 제가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최근에 이제 저랑 상담했던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선배인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이러한 여러분들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한 그 관광을 이용한 상품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한 적이 있는 거죠. 여행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소셜 게임이에요.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를 해서 여행을 갔다가 소비하는 형태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을 푸는 관광입니다. 꿈을 파는 관광이죠. 꿈을 파는 관광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거의 생각지도 못했던 우주 여행이라든가 심해 탐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꿈들 있잖아. 우주를 관광하는 꿈들, 우주 여행을 하는 꿈들, 이러한 것들 갖다가 실현시켜 주는 것들이. 그래서 여행사들이 조만간 그 우주 여행을 그래서 어떤 이 조만간에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살짝은 좀 미뤄졌지만은 아마도 한 10년 이내 길게 잡아서 짧으면 5년 이내에 5년의 우주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비용을 지금 현재 3천만 원대 정도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3천만 원 내고 달나라 갔다 오기, 지구 여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만들었는데 정말 독특하고 창의적인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여행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게 모 대학교 아이들이 상품을 갖다 만든 거예요. 컨텐츠 개발 시간에. 그래서 모 대학교 학생들이 우주 여행 패키지를 직접 만들어 저한테 제출을 한 건데, 제가 이걸 캡처 갖고 왔는데, 이렇게 우주 여행을 또 충분히 가능해져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남극 여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의 직업, 버케이션, 나의 직업, 내가 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직업을 체험하는 여행, 직업을 체험하는 휴가, 4일 동안, 그렇죠. 이게 뭔지 아시죠? 어떤 수녀의 직업을 체험을 하는 이런 그 투어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어죠. 6번째 주제, 모두를 위한 관광이죠.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를 같이 위한. 요거 가장 먼저 이제 많이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미나 아프리카에 커피나 카카오 농장을 돈 여기서 때문에 거기서 맨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당하는, 정말 되지도 않는 돈을 받아가면서 이런 데서 이제 아니 이슈화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공정 여행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던 거, 이 히말라야 포토들. 그래가지고 이 히말라야 포토들이 50kg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다녀요. 50kg 이상의 무게를. 자, 일반 그 관광객들은 얼마? 10kg도 안 되죠. 5kg 그냥 물병 하나만 들고 다니는, 아주 자기네들 편하기 위해서 그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고생해요. 거의 노예 같은. 그래서 이러지 말자. 이 사람들한테도 정당한 임금과 보험도 가입해주고 등산 장비도 대여해주고 투명한 임금 지급을 해서 공정 여행 상품을 판매를 해야 돼. 이런 여행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구들도 만들어지고, 그의 시작은 이제 이렇게 카카오나 커피 따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 보시면 되죠. 그다음 7번째는 차이나죠. 관광의 핵심 고객 중국. 자, 이런 있었어요. 예전에 그 중국 아이들은 뭐였다? 중국 사람들은 유럽에 비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들은 유럽 갈 때 비자 필요 없죠. 중국 사람들 비자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어떤 식으로 난리가 났었냐면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막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 그랬는데 유럽에서는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유럽 여행을 잘 못 가는 거예요. 비자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의 관광 산업에서 많은 관광 산업은 이제 호텔이나 이런 쇼핑 면세 이런 거 다 들어간 거예요. 중국 아이들이 돈 쓰러 다녔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을 썼느냐, 초창기에 제가 피부로 느낀, 제 손님 중에 하도 중국 분이 롯데 면세점에 갔더니 롯데 면세점에서 깜짝 놀란 게 2시간 동안 3천만 원 쓰고 내려오시더라고. 300만 원 아닙니다. 3천만 원.
돈 쓰러 오셨던 거죠. 응?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면세점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항공사들이라든가 여행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들고 일어났죠? 비자가 없이. 중국 사람들도 유럽 갈 때 비자가 없이. 그래서 그때 문제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비자 없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유럽 가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적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얘기한 이런 7대 트렌드요. 7대 트렌드. 그래서 컬처, 지금 7가지 컬처, 엔터테인먼트, 소울, 스마트, 드림, 그 꿈을 파는 여행, 페어, 공정 모형 여행, 그다음에 차이나, 중국의 이제 가장 핵심 고객이 됐다. 이런 트렌드가 미래 관광의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컨텐츠를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 때 어떤 시장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지, 어떤 상품을 만들지 노력을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제 그 계속 시장 환경을 분석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여관은 과연 그러면 이런 그 소유자들이 여관을 어떻게 즐기나,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